제공하는 것보다 학습 효과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플러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써야겠네. 어려운 텍스트만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또 나온 게 이제 학생에게 어려운 텍스트를 혼자 읽고 생각해보고 쓰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 쓰도록 과제 주는 거라 했잖아. 그럼 결국 뭡니까? 학생 혼자서 어려운 텍스트를 학습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단히 말하면. 학생 혼자서, 즉 선생님의 도움 없이요. 선생님의 도움 없이 학생 혼자서 어려운 텍스트를 학습한다. 이건 역시 뭐다? 학습 효과가 없다. 됐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말한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 자, 너네 내가 그냥 수특 줬어. 자, 책 줬어. 공부해봐. 효과 없다고. 두 번째 또 뭐라고? 야, 너네 이거 다음 시간까지 수능 특강 1강부터 10강까지 내용 다 읽고 그리고 다 한번 이게 주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 다 써와 했어 너네한테. 그럼 뭐야? 효과 없다고. 효과 없다.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는데? 결국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 지금까지 말한 거는 다 학습 효과 없다 얘기만 했잖아. 그럼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렇게 해야 학습 효과가 있는 거야. 됐어? 뭐가 학습 효과가 있는 건지를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학습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한번 보자. 다음 면 볼게. Quality questions라고 나옵니다. 양질의 질문이 are one way, 한 가지 방식이랍니다. That teachers can check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text라고 나왔네요. 즉, 선생님이 can check, 확인할 수 있대요. 뭐를? 학생의 이해도를요. 뭐에 대한? 그 텍스트에 대한. 그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 바로 무엇이다? 양질의 질문이랍니다. 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학생이 제대로 이해를 했나 안 했나의 중요한 건 뭐다? 질문이라고 했어요. 질문. 그럼 학습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양질의 질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눈치를 못 채고 있지만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양질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데일리 테스트를 통해서. 됐어? 자, 다음 거 볼게요. questions. 자, 양질의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왔죠? 그러면은 사실 거의 웬만하면 답 나왔어요. 일단 한번 이어서 볼게요. questions can also promote. 또한 promote 합니다. 이 promote라는 거는 원래 이제 뭔가를 증진시키다, 뭐 이제 조장하다, 승진하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학생들의 search래요. search라는 거는 탐색이니까 학생들의 탐색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답니다. 뭐에 대한 서칭이냐면은 for evidence니까 증거에 대한 탐색이죠. 그리고 their need, 그들의 필요성이랍니다. 얘가 두 번째 목적어네요. 1번 목적어. 자, 어떤 필요성인가? To return to the task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따로따로 볼게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양질의 질문은 어떻게 된다? 증거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게끔 상상시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성을 또 증진시켜줄 수 있대요. 어떤 필요성? 되돌아갈 필요성이래. 그 어려운 질문으로요. 그 어려운 질문으로 왜 돌아가는데? To deepen. deep이라는 건 깊은 거잖아. 그럼 깊게 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심화시키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뭘 심화시켜? 그들의 이해도를요.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자, 이거랑 똑같아. 내가 서연이한테 뭘 하나 줬어. 질문 줬어. 질문 하나 주고 자, 열심히 공부해봐 이랬어. 그럼 서연이가 열심히 하겠어? 열심히 안 하겠죠, 당연히. 자, 열심히 안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조건을 겁니다. 대신에 다음 시간에 내가 질문할 거거든. 대답 못하면 뒤진다. 이렇게 했어. 그럼 서연이가 어떻게 할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열심히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뒤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서연이는 뒤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옵니다. 근데 질문을 막 열심히 해요. 이해가 안 돼. 이제 막 예상 질문을 막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 새끼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할까?
막 이런 거. 그러면은 막 예상을 해. 이 글의 주제가 뭐냐? 막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 그럼 이제 너가 그 예상 질문 뽑아갖고 막 했어. 근데 주제를 쓰려고 하는데 못 쓰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읽어봐야겠죠. 그럼 다시 읽어봐야겠네? 그 지문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네요. 맞아요? 자, 내가 주제를 썼어. 근데 이 주제가 맞나? 아닌가? 확인이 안 되겠죠. 그럼 이게 맞는지 아닌지 뭔가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럼 증거를 찾아봐야겠네요. 네이버 열심히 뒤져봤고요. 이럴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작업이 뭘 위해서 그런 겁니까?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됐어요? 더 나아가서 로이쌤한테 안 혼날라. 이거죠. 됐어? 내가 만약에 질문한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대충 답 뺏겨갖고 답만 띡 하고요.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공부해봤어? 네, 해봤어요.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잖아. 그럼 과연 그 지문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자꾸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글에서 저한테 좀 좋은 영감을 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한번 저도 적용을. 양질의 질문이 중요하대. 아니,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양질의 질문이 중요하대. 이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중요한데 왜 중요하다?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쉽게 말하면. 그죠? 자, 그러면은 밑줄 부분 또 나왔으니까 또 본문서 해볼게요. 자, teachers. 선생님이 take an active role. 자, 우리가 take a role in 하면은요, take a role은 말 그대로 어떤 역할을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뭐뭐 하는 것에서 역할을 떠맡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교사는 역할을 맡습니다. 어떤 역할이냐? active가 붙었으니까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 거야. 뭐에 있어서? in developing. 뭔가 발달시켜주고 and deepening. 심화시켜주는 거야. 뭐를? 학생의 comprehension을. comprehension이 뭐냐? 이해야, 이해. 됐어? 자, 그럼 여기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by ing. 뭐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이만큼입니다. 근데 겁나 길죠? 그래서 구문 분석을 좀 해볼게요. asking. 질문하는 거예요. past tense. 자, 여기에서 근데 어떤 질문이냐면 that caused them to read the text again.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간접 목적어가 없네. 죄송해요. 그냥 목적어네. 이렇게 쓰시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분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학생들의 이해를 발달시키고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 교사는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적극적인 역할을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고? 질문함으로써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야? 양질의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교사는 질문만 하는 거야. 질문만.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That cause 유발하는 질문이야. Then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학생들이야. 학생들로 하여금 그 텍스트를 다시 읽게끔 유발하는 거죠. 됐어요? 아까 위에서 나온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다시 읽게끔 유발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resulting. 자, 여기서 resulting이는요. 이 전체가 사실 또 여기 부사구거든요.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이거는 어휘가 중요하니까 잠깐 필기를 해보자면은 result의 in과 result의 from입니다. 사실 이거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니네가 기억할 리가 없죠? 왜? 스토리가 안 들어갔으니까요. 그렇죠? 사실만 전달했으니까 까먹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result는 어떤 결과를 낸다라는 소리예요. 이 안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뭔가를 유발하다, 유도하다, 뭐 결과를 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유발하다라고 쓸게요. result from은 여기로부터 결과가 나오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뭐로부터 결과가 생겨나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생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resulting in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요, multiple readings. 여러 번의 읽기니까 한마디로 다독이죠. 다독. 여러 번 독서를 하는 거죠. 자, 다독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답니다. of the same text. 똑같은 지문에 대해서요. 됐어요? 자, 아까랑 비슷해요. 이번엔 예림이로 예시로 볼까? 예림이한테 줬어. 자, 이거 공부해와. 내가 다음 시간에 질문할 거야. 공부해왔어. 야, 이거는 주제가 뭐야?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무슨 관계야? 여기서 이 단어가 상징하는 바가 뭐야? 막 질문을 해. 몰라. 대답 못해.
대답 못했어? 그럼 일단 나한테 뒤지고 다시 준비해와.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내가 한 역할은 뭐예요? 난 이거 갖고 수업을 안 했어. 질문만 한 거야. 질문만 했어. 질문만 하고 그 질문을 함으로써 난 뭘 유도한 거야? 지문 다시 읽게끔 유도한 것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예림이는 어떻게 해야 돼? 그 결과.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읽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학습 효과가 좋아진다. 그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결국 양질의 질문은요, 이해도를 높인답니다. 양질의 질문은 어떻게 이해도를 높이느냐? 여기에서 또 how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 이해도를 높인다? 결국에는 다독을 유도하는 거죠. 질문함으로써. 질문함으로써 다독을 유도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In other words. 여러분, in other words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얘는 paraphrasing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한다. 이 소리예요.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질문은요, 제공해줍니다. 또 나왔죠? Provide A들이 학생들에게 뭘 제공한다? With a purpose for rereading. 딱 대놓고 나왔네요. 학생들에게 뭘 제공해요? purpose, 목적을 제공해요. 어떤 목적? rereading이니까 다시 읽어야 하는 목적이죠. 다시 읽어야 하는 목적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주죠.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관계사의 계속적용법 나왔네요. 콤마 집었고 위치 나왔죠? 어떻게 해석해라?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is critical, 중요하대 for understanding complex text. 복잡한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요, 어려운 텍스트를 학생 혼자서 알아서 공부해봐 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봐. 네 혼자 알아서 그냥 해봐. 효과 없고요. 어떻게 해야 돼?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얘가 다시 읽어보게끔 하려고. 다시 읽어보게끔 유도하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뭡니까?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번 읽어봐야 된다를 결국 말하고 싶은 거네. 그렇잖아. 여러 번 읽어야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는데 보통 니네가 여러 번 안 읽잖아. 그러니까 여러 번 읽게끔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질문을 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고, 결론적으로는 많이 읽어야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우리 예전에 했던 질문 중에서 암기는요, 카테고라이징이랑 리피팅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반복이 중요하다고. 여기서 또 말했네. 지문에 대한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반복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죠? 네. 뭐 공부 잘하는 법 다 알려주네 지문에서.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 일단 2번입니다. 2번. 미리 말해주면 Asking for better comprehension. 더 나은 이해를 위한 질문하는 거. 이 글의 핵심 소재 뭐예요? 질문이야, 질문. 이 질문을 왜 하는 건데요?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 결국 쌤이 여기다가 다 썼네요. 요거. 보여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양질의 질문을 한다.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질문한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1번. Too much homework is harmful. 너무나 많은 숙제는 해롭다. 해롭지 않아요. 3번. Too many tasks make students tired. 너무나 많은 시험은 학생들을 지치게 한다. 여러분 빠져갖고 안 돼요. 4번은 questions that science can't answer yet. 과학이 아직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과학 얘기야. 뜬금없이. 5번에 There is not always just one right answer. 항상 단 하나의 정답만이 있는 거는 아니다. 정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뭐 어쩌라고. 텍스트 얘기하고 있는데 정답 얘기하고 있었어. 그렇죠? 정답은 2번만 가능하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끝을 향해 가고 있어. 이 질문이군요. 이 질문은 특히 좀 기억에 남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 제가 한 10번 했거든요. 해설 정도. 네.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고1 모의고사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근데 그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내신 대비할 때 이제 좀 많이 나오기도 했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좀 설명할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질문을 보기 전에 앞서서 제가 패턴 하나를 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이제 패턴 몇 개를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패턴은 특히나 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어떤 거냐면요. 실험, 연구, 조사, 통계와 같은 그림입니다. 실험, 연구, 조사, 통계류의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그냥 퉁쳐서 저는 실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보통 처음엔 어떻게 나오냐면요. 실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험 내용. 어떻게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보통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글이 아니면요. 퉁치면 결론인데 이 결론이라는 거는 이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근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실험류의 글이 보통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하는 거. 요약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요. 이제 6월 달과 11월 달에 각각 전국 단위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모의고사. 그러면은 이 모의고사가 1번부터 45번까지 있거든요. 영어시험 기준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40번 문제 있어요. 40번 문제. 이 40번 문제가 바로 요약문을 해결하는 문제거든요. 요약문. 근데 그 문제가 대부분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 실험 내용 나오고 결과 나오고 결론 나왔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결과를 말해주는 부분 있죠. 여기가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후반부에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뭔가 실험한다 또는 어떤 뭐 연구원들이 뭐 조사를 했다, 알아봤다, 뭐 이딴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주제가 후반부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글을 읽으면 되겠다. 자, 한번 가볼게요. 첫 문장 봅시다. 자, near an honest box. 일단 여기 수식어고요. 이니치 이하가 나왔습니다. 전치사의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가 수식을 하고 있어요. 일단 구문면서 펴볼게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cost fund contributions 목적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해석해 볼게요. Near an honest box. 자, 정직 상자 근처에래요. 정직 상자가 뭔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정직 상자 근처에. 근데 그 정직 상자가 뭐냐? In which people 사람들이 placed 둔대요. 커피 펀드 컨트리뷰션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원래 기여라는 뜻인데 기여라는 뜻 말고요. 기부라는 뜻인데요. 기부. 됐어요? 그러니까 커피값 기부니까 커피값 기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커피값을 기부하는 정직 상자 근처에. 됐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음식점 가면은 왜 그 계산대 근처에 보면 한 요만한 통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이제 뭐 기부해달라고 이렇게 그 초록색 그 뭐야 투명한 그 박스 뭔지 알죠? 거기다 돈 넣고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직 상자가 바로 그거입니다. 됐어? 이제 뭐 불우이웃 뭐 성금 같은 거 넣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그 상자 근처에다가 researchers 연구원들이 영국에 있는 뉴캐슬 대학의 연구원들이 alternatively 하면은 번갈아 가면서 이런 뜻이야. 번갈아 가면서 디스플레이 했대요. 전시했답니다. 뭐를? 이미지를요. 어떤 이미지를? 눈깔이랑 꽃이랑. 됐어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얘들아 실험이라는 걸 하려면요 최소 두 가지를 두고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두 가지를 두고 실험을 해서 얘는 어쨌고 얘는 어쨌다. 그래서 얘가 더 뭐뭐하다 또는 얘가 덜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는요. 최소 두 가지의 변수값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하면서 가보자고요. 실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정직 상자니까 그냥 이제 정직 상자라고 표현하면 좀 와닿지 않는데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 기부금 모금함이라고 할까요? 그럼 모금함? 모금함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모금함 근처에 사진을 전시했대요. 사진을 전시했는데 그 사진이 어떤 거였습니까? 눈이랑 그리고 꽃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전시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야. 자, 각각의 이미지는 was displayed. 전시됐대요. for a week. 일주일 동안. at a time. 한 번에. 오케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눈가리 사진이 있는 이렇게 모금함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 벽면에 눈 사진이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는 거고 또 그 다음 일주일은 또 여기 모금함 이게 뒤에 이제 막 이렇게 꽃 사진이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꽃 사진이 있었대요. 누가 봐도 꽃이죠? 자, 봐봐. During all the weeks in which eyes were displayed.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시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결과가 나와야겠죠. 볼까요? All the weeks니까 모든 주간 동안에 어떤 주간 동안에냐? 따로 못 볼게요. 이니치아가 꾸며주는 겁니다. 눈이 전시되었던 주간 동안이랍니다. 자, 눈이 전시되어 있던 주간이래요. 그럼 지금 얘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여기 눈. 자, 눈이 전시되어 있던 주간 동안에 bigger contributions 더 많은 기부가 were made 만들어졌다, 즉 이루어졌다. 뭐보다? than during the weeks 주간 동안에 보다요. 어떤 주간 동안에 보다? When flowers were displayed. when은 얘 수식하는 관계부사죠. flowers displayed. 그래서 꽃이 전시되어 있던 모든 주간보다. 됐어? 그럼 결과 나왔네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눈이 꽃보다 더 높았대요. 뭐가요? 기부금이요. 됐어? 그러니까 눈 사진이 있을 때, 꽃 사진이 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눈 사진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기부를 더 많이 했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눈이 있으니까? 그건 이유가 안 되지. 그건 이유가 안 되죠. 뭐 눈이 있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자식아. 그러면 꽃이 있을 때는 왜 기부금이 적어요? 꽃이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이유야?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 그냥 이 지문 아래 보지 말고. 왜 눈 사진이 있을 때 기부가 더 많이 이루어졌을까? 왜 그럴 것 같아? 전혀 예상이 안 돼요. 왜 그러지? 왜 눈이랑 기부랑 뭔 상관이지? 이런 센스 없는 것들 진짜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윤서, 왜 기부가 많이 이루어졌어? 전혀 모르겠어. 그래? 여러분의 그 작품을 읽는 이 실력이 큰일난데. 큰일 났는데 이거. 자, 그래요.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이 필자도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all the talents of the study. 자, 그럼 이제 그 연구가 이루어진 10주 동안에 contributions, 기부금이 자, 눈 주간의 기부금이래요. 이게 또 나왔죠? 그럼 눈 주간의 기부금이 were almost 3 times higher 돼요. 거의 3배가 더 많이 보였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뭐보다? Those made during the flowers week. 그 꽃 주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들보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 때 여기서 노즈가 가리킨 게 뭘까요? 꽃 주간 동안에 이루어진 그것들보다래요. 그것들이 뭔데요? 그렇지, 기부금입니다. 됐어요? 그 기부금보다 그 눈 주간에 모인 기부금이 3배가 많았다. 3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야? 3배야, 3배. 됐어? 차이가 많이 났죠. 자, 그러면은 왜 그럴까?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필자가 설명해 줍니다. 볼게요. It was suggested
자, 이거는 사실 가주어진 주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주어고 was suggested 동사 벡터리아가 진주어인데 진주어가 겁나 길죠. 그래서 이 안쪽을 살펴볼게요. suggest라는 건 얘들아 제안하다,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암시하다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 네모가로라고 암시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네모가로라고 암시되었다. 네모가로 볼게요. They involve the psychology of cooperation. 사이콜로지가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보된 협력의 심리 됐어요? 진전된 협력 심리가 is highly sensitive하대요. 매우 예민하답니다. 민감하대요. 뭐에? To subtle cues of being watched. 이거에 민감하대요. 단어가 좀 어려운 게 있네요. subtle, 미묘한 이런 뜻이야. 자, cue라는 건 어떤 이제 뭐 단서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신호 이렇게도 쓰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미묘한 신호에 민감하대요. 어떤 신호야? being watched니까 watch는 보는 거잖아. 근데 being watched니까 보는 걸 당하는 거죠. 즉 감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감시당한다. 자, 그러면 감시당한다는 그런 미묘한 신호에 예민하대요. 여기까지만 한번 다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이 뒷내용 잠깐 버리고요. 여기만 볼게요. 다시 한번 뭐라? 진전된 협력 심리래요. 이 진전된 협력 심리가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봐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기부하라고 그 모금함이 있으면 우리가 기부를 막 선뜻 하는 경우는 솔직히 잘 없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그 기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죠? 뭐 때문에? 눈사진 때문에. 그럼 여기서 진보됐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 마음이 없었다가 생기게 되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진화되었다, 진보되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협력 심리라고 했는데 협력이란 건 뭡니까? 돕는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기부는 왜 하는 겁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진전된 협력 심리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남을 돕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그 심리가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뭐에 민감하냐면은 감시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예민하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별로 안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연예인이 기부를 오지게 해. 막 1년에 10억씩 해.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없어. 왜? 기부라는 거는 좋은 일이죠. 남에게. 좋은 일인데 이 연예인이 기부한다는 거는요.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돈 많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 1억 기부한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선 많은 돈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1%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1%라고 하면 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럼 똑같이 퍼센트로 따지면 나는 나한테 만 원이 그 사람한테는 1억인 거야. 근데 나는 만 원을 기부하냐? 안 해. 난 안 한다고. 그게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러냐? 이 필자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보여지는 게 있을 때 남을 도우려고 하는 심리가 발달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가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 뭔가 좀 남을 돕고 싶다 이런 거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밥 먹으러 이렇게 횡단보도를 가고 있어. 근데 저기에 막 횡단보도 앞에 윤서가 서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옆에 짐을 이렇게 들고 있는 할머니가 보여요. 근데 윤서는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저 멀리에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다가오는 걸 봤어. 그걸 보더니 할머니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이 윤서의 속마음은 뭐야? 내가 이렇게 착한 짓을 하는 거를 로이쌤이 봤으면은 좀 그래도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감시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해돼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눈 사진이 있을 때 왜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했을까? 원래 그냥 가려고 했는데 눈가리가 날 쳐다보고 있어. 가려고 하는데 자꾸 얘가 막 째려봐. 이러고 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부금이 3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많이 기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뭡니까?
진전된 협력 심리라는 거는요 뭐에 민감하다고요? 그 뭔가 감시당한다는 그런 미묘한 신호, 눈가리 사진을 통해서 돈 내라, 기부 좀 해라, 뭔가 약간 이런 암시를 주는 것 같은 괜히 내가 눈치 보여서 됐어?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답니다. 이게 첫 번째 거 대찰. 그리고 여기도 진도죠. 두 개로 나눠요. 자 그리고 또 뭐냐? The findings. 얘들아, the findings 하면은 니네는 그냥 발견한 것들이라고 해석할 텐데 연구 결과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finding. 알겠죠? 자 그리고 연구 결과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답니다. implication이요. implication이 암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시를 가질 수도 있답니다. 뭐에 대한 암시? 이러한 암시를. For how to provide.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암시래요. 뭘 제공한대? 효과적인 nudges towards socially beneficial outcomes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성과를 향해서 효과적인 nudge랍니다. nudge라는 게 약간 이게 슬쩍 찔러보는 거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슬쩍 좀 이렇게 찔러볼까 하는 것에 대한 암시를 가진다고 말했답니다. 자, 이건 또 이제 뭔 말인가? 우리가 직접 했으니까 이제 또 파악을 해봐야겠죠. 앞부분은 끝났죠? 뒷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또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즉 눈 주간에 기부금이 3배 이상 모였다는 이 결과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연구 결과가 뭘 암시하느냐? 어떻게 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성과,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성과라는 게 뭐예요? 이 예시로 보면은 기부잖아요, 기부. 커피값 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성과를 내게끔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좀 넌지시 좀 이렇게 줄까? 그러니까 대놓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놓고 야 동네 사람들 저 지금 기부합니다 이거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그냥 슬쩍 넣고 가는 거잖아요. 그냥 넌지시 그냥 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넌지시 효과적인 그런 건네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암시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글을요. 자, 이 글에서 실험 내용은요. 모금함 근처의 사진, 눈 사진과 꽃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해서 기부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이걸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그 결과 눈 사진이 이제 걸려 있을 때 기부금이 훨씬 더 많이 모였고 그러면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즉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결국 무엇이다? 결국에는 뭔가 사람들이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 뭔가 좀 기부를 잘하는구나. 근데 어쨌든 기부를 한다는 행위는 좋은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좋은 거잖아. 사회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좀 더 확장해 보자고요. 의미를 확장해 보자고. 그러면 얘들아 사회적으로 이로운 행동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들게 하는 거지. 됐어요?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제가요 우리 여기 학원 앞에 전광판 있잖아요. 그럼 전광판 보면 제 사진이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로 별거 아닌 건데요. 저 전광판을 설치한 이후로 제가 길바닥에 쓰레기를 못 버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비슷한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실제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옆에 스시집이 있거든요. 우리 옆 건물 3층에. 제가 아주 가끔 가요. 근데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 사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막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네? 뭘 잘 보고 있냐고 하니까 왜냐면 거기 그 3층에 2층인가 거기 있잖아요. 바로 보여요. 그 전광판에 보니까 바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맨날 잘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되게 민망한 거야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사람들이 저걸 보긴 보는구나. 나는 별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 사실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진짜 사람들이 뭔가 보는구나. 그러면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가다가 치밀어가 한번 뱉어서 돼. 근데 지나가던 어떤 이제 뭐 학부모님께서 보더니 렉스 강의 뭐 저기 로이스는 막 길 가다가 침 뱉고 이러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괜히 이게 감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안 좋은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안 좋은 행동이잖아. 뭐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 물론